여러분,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? 단 한마디 질문으로도 관계를 순식간에 끝장낼 수 있다는 거요.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소리냐 싶지만 사실은 저주에 더 가깝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질문이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 그 무서운 심리적 메커니즘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질문이에요. 너 나 싫어해? 연인이나 정말 아끼는 친구한테 이런 말을 훅 던지고 싶은 충동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제발 아니라고만 말해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확인받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죠. 그런데 있잖아요. 이건 그냥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.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안심을 구하려고 내미는 손길이 아니라 맑은 물에 독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내가 확인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관계의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 질문이 도대체 왜 관계에 그렇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걸까요? 그 심리적인 작동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. 핵심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데 있어요. 상대방한테 혹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사실은 없던 감정을 만들어내는 씨앗을 심는 행위라는 겁니다.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.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불러요. 이게 뭐냐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나 때문에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.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실까요? 여기 이 대비가 정말 중요해요. 여러분이 묻기 전 상대의 머릿속은 그냥 중립 상태입니다. 뭐 피곤할 수도 있고 다른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을 수도 있죠. 그런데 혹시 나 싫어해? 라는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상대의 뇌는 갑자기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나? 하고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의도치 않게 내가 상대방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의 스위치를 켜버린 셈이죠. 이 과정은 마치 도미노 같아요. 내 안에 작은 불안감이 첫 번째 도미노를 탁 쓰러뜨리면 그게 질문이 돼서 상대를 밀치고 결국엔 관계가 무너지는 마지막 도미노까지 와르르 넘어뜨리는 거죠.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믿기 힘들겠지만 바로 그 질문 하나였습니다. 아니,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에게 해로운 질문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,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어두운 곳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. 그 원인은 바로 이 핵심 신념이라는 것에 있어요. 이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색안경 같은 거예요. 너무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써온 안경이라 내가 안경을 썼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. 그만큼 우리 생각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틀입니다. 예를 들어서 내면 깊은 곳에 나는 결국 버려질 존재야 라는 핵심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봐요.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신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. 사랑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버려질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이 아이러니, 정말 비극적이지 않나요?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행동을 자기 파괴적인 무덤 파기라는 아주 강력한 말로 표현해요. 말 그대로 스스로 관계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셈이죠. 상대를 떠나도록 계속 몰아세워놓고 정작 그 사람이 떠나면 거봐, 내 말이 맞았어. 역시 난 버려질 운명이었어. 라면서 자신의 그 슬픈 예언이 맞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겁니다. 이런 두려움의 뿌리를 쭉 따라가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과 만나게 돼요.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거절당하고 홀로 남겨졌던 그런 기억들 말이에요. 그 기억이 성인이 된 후에도 유기공포, 즉 버려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되어서 현재의 관계까지 계속 뒤흔드는 거죠.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이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. 이제 문제의 원인을 이해했으니까 다시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해독제를 알아볼 시간이에요. 자, 통제권을 되찾는 핵심은 바로 이 세 단계에 있습니다. 첫째, 혹시 나 싫어해? 라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, 이게 바로 그 방아쇠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. 둘째, 관계의 모든 순간이 100% 명확할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. 그 모호함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거죠.
그리고 마지막,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. 다른 사람의 표정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서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상대방이 잠시 나에게서 멀어진다고 해서 혹은 그 사람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1%라도 깎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당신의 가치는 오롯이 당신 안에 있고 그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거라는 믿음. 그게 바로 해독제의 핵심이에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가 나아가야 할 진짜 목표 지정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요.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까요? 이 슬라이드가 명확하게 보여주죠.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끝없는 확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신뢰입니다. 확인은 불안이라는 독을 마시면서 자라지만 신뢰는 안정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신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. 내 안에서 불안에 떠는 어린아이의 손을 내가 스스로 잡아주고 괜찮아,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,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뢰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어쩌면 당신의 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지금 우리 관계 괜찮은지 계속 묻는 것을 그냥 멈추는 것 아닐까요? 때로는 확인하려는 그 불안을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뢰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.